대한성형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저는 최동일입니다. 지금 현재 눈성형 연구의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요즘 외국인 분들이 성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스타일을 내미냐면 바로 한국 연예인들의 눈 사진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눈 성형외과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 현황을 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어떤가요?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실은 이제 원래 성형외과의 태동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옛날 원래 6.25 때 싹이 텄었어요.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전쟁 때 한국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원래 우리 성형외과가 미용 수술도 하지만 재건 수술 많이 하거든요. 그 왜 원청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원청이 수술 그거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이제 수술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 60년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형외과가 생기고 첨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형 기술도 해외에서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중국 사람들도 여기 수지나 뭐 이런 사람들 사진을 들고 와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. 그만큼 이제 한국에 있는 성형 수술이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향상됐다. 우리 대한민국이 눈 성형에 있어서 가히 세계 중심에 있는데요.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쭤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사실 눈 성형이라고 하면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위잖아요. 한여름철에 대한민국으로 많이 여행을 오면서 또 여행객분들도 눈 성형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에 쌍꺼풀 수술을 한다? 생각해보면 너무 덥고 그래서 괜히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. 어떤가요? 물론 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동남아, 인도네시아 거기 성형외과가 없을까요? 있죠. 거기는 계속 여름인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. 물론 그 사람들 생각에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또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에어컨 없더라도 다 선풍기 정도는 있잖아요. 선풍기 없더라도 붙이면 되지. 맞아. 예, 그 정도 땀이 비 오듯 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상처를 불 정도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맞죠. 그러니까 네, 그거는 속설이라고 할 수 있는. 그러면 여름에 사실 눈 수술을 하든 겨울에 하든 그거는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. 물론이죠. 저 오늘도 수술하고 왔습니다. 오늘 사실 더위가 엄청났어요. 그렇죠? 아마 34도를 웃도는 더위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한여름에도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 여름에 하셔도 문제 없다고 해요. 자, 문제 해결됐고요.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청소년들도 꽤 있습니다. 이게 어릴 적부터 이 쌍꺼풀 수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여고생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품이 있죠. 쌍꺼풀 테이프를 직접 붙여가지고 계속 야자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. 붙여보겠어요?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더라고요. 아니 진짜 이렇게 하고 딱 앞에 잡고 뒤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고스란히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. 자꾸 쓰다 보면 살이 늘어진다라는 그 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쌍꺼풀 테이프를 그냥 호기심 삼아서 한 번 정도는 붙일 수 있죠. 붙일 수 있는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?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.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테이프 자체가 피부를 자극해가지고 일단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피부염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겼다 나다 생겼다 하다 보면은 피부가 여기는 눈꺼풀은 피부 얇거든요. 근데 거기가 딱딱하게 바뀌어요. 그러면 쌍꺼풀이라는 게 접혀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잘 안 접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몰법 같은 거로 한번 찝어도 될 만한 수술이 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피부과 또 신세를 져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피부가 늘어짐 그런 것도 물론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어린 친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왜 더 느끼냐면 테이프로 찝어 놓으면 쌍꺼풀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피부가 한번 접히는 것 때문에 처진 피부가 들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이제 접착력이 사라지면 이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이거든요. 그럼 피부가 더 늘어져 보이는 거죠. 실제로 늘어지는 건 아니고 늘어져 보이는 효과를 그렇죠. 갖고 일단은 오는 그게 거네요. 첫 번째고 물론 피부가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어린 친구들은 그거보다는 대부분 피부가 자극돼가지고
딱딱해지거든요. 제가 만약에 청소년들의 부모 입장이라면 그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는 노력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일단 쌍꺼풀 테이프는 최대한 붙이지 말고,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붙이고 있었다 그러면은 재빨리 띄고 이게 피부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바로 성형외과에 가서서 쌍꺼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테이프 때문에 쌍꺼풀이 두꺼워진다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. 왜냐하면 쌍꺼풀 테이프를 어떻게 간격을 두고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얇은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보다 좀 더 크게 잡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쌍꺼풀이 그 두꺼운 걸 선호하는 친구들이, 저 아니고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 붙이거든요. 근데 눈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긴 하더라고요. 테이프를 높게 붙이면 사실은 그건 엄밀히만 쌍꺼풀은 아니고요. 주름에 가까워서 이렇게 희미하게 지는 거건데, 주름이에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름이요? 배우 중에 하정우 씨 있잖아요. 네, 하정우 씨. 하정우 씨 이거 보시면 안 돼요. 그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가지고 그분은 엄밀히는 쌍꺼풀이 아니거든요. 진짜요? 그럼 예, 주름이에요? 그럼 주름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연기 시상식인가 거기서 박보영 씨가 여기서는 뭐 쌍꺼풀 없는 무쌍 연예인 누구 있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하정우 씨를 언급을 했었어요. 근데 하정우 씨가 그래서 눈을 이렇게 힘을 주고서 이렇게. 근데 그러니까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그건 주름에 가깝고,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주름에 가깝게 높게 찝잖아요. 사실 그러면은 눈이 커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졸려 보일 수 있어요. 라인이 일단은 높아 보이면 약간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상으로는 졸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쌍꺼풀은 좀 이렇게 수술로 해서라도 그 간격이 있어요. 그 간격 정도로 이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그만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이 일부가 끝이 나질 않아요. 그렇죠. 또 오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. 진짜? 그럼 저희는 이만 1부 여기서 끝맺음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는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2부에 만나요. 2부에서 만나요.